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공하는 오너들의 필수 커리큘럼 사장사관학교의 김PD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영배 프로님 모시고 가족법인으로 증여세 무력화하기 지난 1탄에 이어서 2탄을 오늘 또 좀 촬영을 해주신다고 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영상을 다시 좀 촬영하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그 보따리 다 풀어주지는 않으셨나 본데, 김 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사관학교 김영배 프로입니다. 오늘은 80억, 8억이 아닙니다. 네. 80억이 된 부동산을 증여세 한 푼 없이 세 자녀에게 물려준 제 고객님의 실제 사례를 짧게 엑스만 요약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도 이제 그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네네네. 오늘도 그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주제로 또 사례를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대표님들 많이 만나서 실제로 큰 절세들을 해드리고 있는데 꼭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다음번에는 뭐 주식이동이나 명의신탁이나 가지금 이런 것도 한번 안내를 한번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부동산 이 절세하는 부동산으로 이 돈 복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큰 수십억에서 100억대 이상을 물려준 사례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들 잘 편집을 해서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도 그 누구나가 관심인 그 세금, 그 중에 증여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난 12년간 자산가 분들을 컨설팅하면서 세금에 대한 명언을 하나 제가 만들어 보았는데 들어보시면 공감하실 겁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피디님도? 뭐 저야 항상 궁금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같은 언급을 조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 세금이라는 게 뭐 크건 작건 그 절대적이건 상대적이건 그 많이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먼저 세금 낼 걱정을 하려면 이제 그만큼 좀 많이 이제 벌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아직 뭐 세금 부담은 그렇게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절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텐데 실제 이런 케이스를 좀 많이 다루시나 봐요. 맞습니다. 12년이 좀 넘었네요. 저는 1000분 이상의 대표님들과 그 자산가 분들을 만나서 그 고민도 들어보고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그 고민 중 가장 큰 게 세금, 증여세, 부동산을 어떻게 물려줄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들이 상속증여세법 그 조항까지는 사실 다 파악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최고 50%입니다. 공제도 또 실제로는 아주 미미하죠. 법인 대표님들의 자산이 주식만 있다면 크게 고민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유용하고 쓸만한 제도도 많이 마련되어 있고 재무제표만 몇 년 잘 조정하면 실제로 이 사례 대표님도 그렇지만 100억이 넘는 회사도 그 반토막 낼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그런 솔루션도 있죠. 그런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0억 상당의 매출을 하는 아주 튼튼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의 진짜 돈 복사를 통한 자녀들에게 증여세 한 푼 없이 80억 부동산을 물려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세무팀이 사실은 서포트를 해드리긴 했지만 실로 그동안 만났던 대표님들과 다르게 이 대표님께서는 엄청난 지식과 실행력으로 수십억의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고 또한 매월 그 3천만 원의 임대 소득까지 세 자녀에게 주고 있는 실제 사례입니다. 오늘도 되게 버라이어티한 얘기를 해주실 것으로 좀 기대를 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예, 오늘 뭐 실제 적용하신 사례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이 영상 지켜보시는 우리 대표님들 이나 이제 훌륭한 자산가 분들이 많으시죠. 좀 관심 깊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는 그 합계 자산이 공제 금액을 제하고 30억을 초과하면 증여받는 분들은 증여세, 상속받는 분들은 상속세를 내죠. 50% 최고 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편의상 그 70세 A 대표님이라고 하겠습니다. A 대표님은 모두 결혼한 세 자녀가 있고 그 중에 첫째가 일찌감치 회사에서 승계 수업 중이었고 얼마 전 개인 부동산을 대표님께서 현금화하셔서 현금도 수십억을 보유하신 자산가 대표님이셨습니다. A 대표님의 컨설팅 당시 자산 사항을 잠깐 보겠습니다. 본인 법인에 특이하게도 100% 주식을 그리고 회사 주식 가치가 130억 되더라고요. 현금 40억이 있었고 그 부동산 그 현금 세금 내시고 남은 돈입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한 10억 정도 있고 한 180억 상당의 자산 보유 중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주식이긴 하지만요. 자녀가 셋, 그중 첫째가 회사에 들어와 있고
둘째는 의사, 셋째는 전업주부. 이렇게 네네. 배우자, 가족 사항은 이렇습니다. 네네. 총 뭐 상속인들이 한 4명 정도 네네. 손주들은 제외하고요. 네. 대표님의 큰 이슈는 두 가지였는데 네. 승계하고 보유한 현금으로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 50%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고민하시던 중에 본인의 주특기인 부동산으로 세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먼저 선택하신 겁니다. 네. 물론 추후에 저하고 세무사 저희 팀에서 가업승계 증여 특례로 이 130억짜리 주식을 그 100억 밑으로 떨어뜨려서 솔직히 말해서 한 60억 정도까지 떨어뜨려 가지고 네. 가업승계 증여 특례로 한 4억, 5억 정도 세금 내고 뭐 가업승계도 가업승계, 해드린 그렇게 그 했고요. 회사입니다. 예, 예. 이제 먼저 이제 이 부동산을 해드렸기 때문에 네. 두 가지 모두 50% 세금인데 네. 가장 먼저 세 자녀 명의의 자녀 법인을 34%, 33% 지분으로 자본금 1억짜리 주주 3명의 법인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자녀 법인이 50억짜리 공장을 매입합니다. 이 소리 들으면 아니 1억짜리 자녀 법인이 어떻게 50억짜리 법인을 공장을 매입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물론 자녀 법인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죠. 네. 어떻게 했을까요? 알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이 자녀들이 아닌 자녀 법인에 30억을 빌려줍니다. 임대로, 예. 무상 임대를 한 거죠. 주는 게 아니고 빌려줍니다. 네. 상증세법 41조의 4,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같은 법 시행령 34제 5,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에 이자 없이 되어가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자 없이라는 것은 개인이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법인에게 줄 때 이자 없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회사가 자녀 법인의 부동산의 임차 법인이 됩니다. 이 뭔 말인가 하실 텐데, 즉 자녀 법인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네. 무려 한 달에 3천만 원씩 지급합니다. 연 3억 6천이죠. 임대는 자녀 법인이 한 거니까. 그렇죠. 네네. 자녀 법인은 공장 매입 시에 25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는 아버지 법인, 부법인이죠. 네. 법인에서 임차료 수입으로도 거뜬히 납입하고도 연 2억 이상의 임대소득이 추가로 생깁니다. 물론 일감 떼어주기를 해서 사업소득도 덤으로 발생합니다. 동시다발로 진행하는군요. 그렇죠. 네. 5년이 지난 지금 자녀법인이 소유한 공장의 시가는 살 때 50억이었는데 지금 80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가 레버리지를 쓴 겁니다. 아버지의 이자 없는 돈 30억, 은행 돈 25억. 심지어 이자까지도 아버지 법인에서 임차료를 받아서 내는 그렇죠. 세 자녀 돈은 단돈 1억 이런 들어갔습니다. 돈 이게 사실 엄청난, 물론 세부적으로는 복잡하고 체크해야 될 게 많고 실행할 게 많지만 언뜻 들으면 직감적으로 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실 텐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하고 빌딩들 애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이런 방법을 많이 활용해서 할 뿐이지만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죠. 이게 법조항 몇 가지와 은행 레버리지 그리고 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 법인 간의 자금 거래 등의 내용을 알기만 한다면 엄청난 절차를 하게 됩니다. 모르면 다른 사람보다 아주 많은 세금을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도 수익이 있는 거죠. 레버리를 그렇죠, 활용해서 부동산을 그렇죠. 이제 활용을 한 거니까. 대표님께서 사실 부동산으로 한 10여 년 동안 부동산으로 돈 복사를 하셔가지고 현금을 한 60억을 만드셨더라고요. 세금 다 내시고도.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방법을 나는 그만하고 그냥 내 애들한테 해주자 이런 거죠. 부동산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좀 네,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네네. 가장 좀 서운한 것이 뭐 구세청이긴 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모법인의 자산을 자녀법인에 이제 금전 대차를 해주고 그렇죠. 대표님이 이제 그렇죠. 대차를 빌려주는 하시는 거고, 거죠. 법인에다가. 자녀법인이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게 된 거고, 네네. 예, 하게 된 거고 임대료를 오히려 자녀법인이 받아가고, 그렇죠. 예, 그 구조가 되는 맞습니다. 거죠. 뭐 불법이나 탈세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데, 그렇죠. 좀 그래도 법률적 근거를 조금 더 좀 명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네. 자, 김 PD님도 현장에서 경험하시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수많은 대표님들이 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몰라서
수천에서 혹은 많게는 수십억의 증여세 상속세를 내십니다. 네네네. 자, 내용을 좀 이제 공부를 하시면 네. 아시게 될 겁니다. 상증세법 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 재산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게 중요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미 이게 10년 전에 개정되었더라고요. 네네네. 뭐 지금 얘기가 아니고. 네. 근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한마디로 무상으로 가족에게 돈을 빌리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야, 대통령령에서 일정 금액을 정하고 있으니까 그 금액 미만으로는 빌려줘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증여세, 상속세 없이 자산을 승계 혹은 증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법 조항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법 조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상증세법 시행령 34조 5. 제가 지난번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입니다. 이것 또한 너무 중요하죠. 바로 금액을 명시하니까요. 특정 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 의제 이익. 이게 중요하죠. 주주당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게 이렇게 말로 듣기만 하거나 제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하거나 혹은 뭐 문서로 된 걸 읽으면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좀 그렇죠. 아주 쉽게 제가 풀어드리면 나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로 있는 법인에 내가 금전을 이렇게 빌려줄 때는 그 법인의 주주 1인당 이자가 네. 원금이 아니고 이자입니다. 이자가 1억이 넘지 않으면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면제해 줄게 뭐 이런 내용입니다. 즉 이자가 1억이 넘으면 증여세를 내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자녀 법인의 아버지가 즉 대표님께서 30억을 빌려주었는데 세 자녀 각각 이자는 인당 4,600만 원 뿐입니다. 이자 없이 빌려줘도 무방하다는 거죠. 네. 이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도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참 알면 쉬운데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고 공부를 하려 해도 도통 찾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말 최근에 다행인 것은 유튜브나 블로그가 활성화돼서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이런 사례들, 법령 조항들이나 이런 실제 사례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간의 이제 현금 거래, 네, 뭐 네. 이렇게 빌려주고 뭐 임대하는 경우 이제 생기는데 네네. 대개는 이제 이것도 뭐 차용증을 써야 된다고 그러고 이자가 발생한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가족 법인인 경우에 또 이제 법에서 명시한 대로 이자가 네네. 상당액을 넘지 않으면 네네. 그거는 증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조항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좀 생소하신 대표님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부동산을 활용해서 이제 증여세를 좀 줄이는 이런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네네. 이어서 보시는 대표님들은 오늘 굉장히 학습 효과가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실제로 차용증은 법인과 대표님 간에 씁니다. 네. 그냥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씁니다. 그리고 이자를 일정 부분 납입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네네. 근데 물론 이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하진 않으셨고 차용증만 쓰셨죠. 네. 자, 국세청에서는 2천만 근로자를 상대로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데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네. 이 서민들의 세금이란 게 이 선거에서 그 표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되게 민감한 그렇죠. 거죠. 네네. 결국은 사업을 하시는 그리고 소득이 높으신 분들에게 추가 징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네네. 의외로 법에는 절세 꿀팁이 이 도처에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네네. 이걸 국세청도 국가도 잠깐 안내만 하고 이게 숨겨진 채 그냥 방치되는 게 문제인데 그나마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막 파헤쳐서 그 세상에 내놓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 중에 이번 사례와 같은 방법을 쓰고 싶은데 법인에는 돈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돈이 없다. 뭐 이런 분들 혹시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있으시면 용기 내셔서 꼭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하시더라도 훌륭한 강의나 이런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방법을 찾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에 돈이 있다면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50% 세금을 20%, 10%까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네네. 큰 맥락은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납세 의무자를 자녀가 아닌 아버지가 그렇죠. 아닌 법인 이렇게 납부 의무자를 옮겨가는 것. 그리고 세율도 개인 간에 발생하는 그 중요한 상속세율이 아니라 법인세를 내게 하는 50%에서 거의 20%까지 네네. 줄여주는 그런 이제 큰 맥락의 이제 솔루션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말씀 들어보면 좀 이제 이해는 가는데 막상 영상 보신 대표님들은 이제 각자 케이스별로 이렇게 또 워낙 케이스 케바케라고 하듯이 네네네. 다르다 보니까 적용을 실제로 하는 건 또 조금 다른 차원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뭐 준비된 시간이 다 돼서 많은 내용을 다 풀어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네네. 아무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영상 내용을 그 숫자나 이게 그림으로 표현해도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오늘처럼 말로 표현한다고 해서 이것도 또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플랜이 절세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수도권 대도시에 있는 이 많은 공장과 토지, 꼬마 빌딩 등 큰 건물들의 모두 다 주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법인이 주인일 수도 있고 개인이 주인일 수도 있는데 저희에게 연락 오시는 분들 개인의 주주분들 보면 대부분이 다 70세, 80세 혹은 90세 이상 고령들이세요. 그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연락들 오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에게 이 부동산이 거의 전 재산인데 사실 이게 상속이 발생하거나 증여를 하게 되면 뭐 50% 세금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요즘에 특히 이제 창업하신 분들이나 3, 40년 전에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막 이런 그 절세 포인트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저희는 그 대표님들의 절세에만 사실 미쳐 있습니다. 특히 법인에 있는 수십억의 잉여금 70%가 다 대표님 돈이 아닌 그 가짜 돈입니다. 세금 내고 가져가셔야 할 돈이니까 급여든 배당이든 뭐 일정 부분 금액만 넘으면 40% 50% 소득세 내야 하시고 그걸 줄 때 다시 30, 40% 50% 세금 또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부과되는 그 건강보험 10억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이 그 혹시 9천만 원 이상이라는 거 아세요? 네, 거의 준조세라고 하네요. 네, 거의 1억 정도 건강보험을 1년 동안 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큰 소득이 이렇게 발생하시면 그래서 법인 돈은 실제 진짜 대표님의 돈은 50%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12년간 대표님들의 그 가짜 돈을 진짜 돈으로 바꿔주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많은 법이 개정되면서 진짜 내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혜택들이 계속 1년에 한두 가지씩 계속 없어지는 것 같아요. 추세가 그래요. 요즘 맞습니다. 워낙 그래서 강화가 되면서. 오늘 설명드린 이 솔루션도 아마 수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내용을 바꿔버릴 수도 있겠죠. 지금이 골든 타임이에요. 예, 그리고 국가의 고가는 계속 말라가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 가족법인으로 증여세 무력화하기 2탄이라는 주제로 우리 김영배 프로님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전략이 이제 최근 허드라는 말씀도 이제 서두에 좀 드렸습니다만 활용하는 솔루션이나 수준은 또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부동산 자산과 관련된 증여나 그 가업승계 고민하신 대표님들에게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댓글로 상담 요청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오너들의 필수 커리큘럼 사장사관학교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